일단 수급으로 또 들어가 봐야죠.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수급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은 기관이 매수하다 현재 외국인까지 함께 수급이 더해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각 외국인의 매수 동향 함께 살펴보시면요. 삼성중공업, HD 현대 같은 조선주를 1위로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금융사, 금융지주를 전일부터 꾸준히 담아가면서 상승률을 높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부터 KB금융까지 담아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특징적인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매수하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연일 매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함께 담아가면서 이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조선주, 삼성중공업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하고 있는 달바, 아모레퍼스키와 같은 화장품 종목, 대형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금융주 내에서 KB금융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을 또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KB금융에 대한 수급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어떤 포인트를 파악하셨나요? KB금융 그러면은 뭐 전통적인 금융사로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해소되는 흐름들, 뭐 지주사가 해소되면서 또 상법 개정 이런 점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KB금융을 비롯해서 은행주들 있잖아요. 뭐 많죠. 신한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은 지난 20년 동안 사실은 최근에 그 오른 거 말고 또 작년에 오른 거 외에는 별로 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전통적으로 뭐 금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또 관치주의 해가지고 정부의 법적인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에 개입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금융주를 옛날에는 뭐 5년, 10년 전에는 금융주 도대체 투자를 왜 하냐, 오르지도 않는데 만년 저평가다 이런 말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적극적인 밸류업이라던가 밸류업 정책 또는 또 상법 개정 이런 것들로 많이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에 더불어서 KB금융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주주 친화적인 시도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편이고 국내 11개 금융사들이 10년 사이에 이 자산 규모가 2배로 성장했어요. 2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서 또 KB금융이 자산 이 상승 이런 쪽에서도 1위를 현재 기록했다. 많은 금융사 중에서 이런 점들이 나타나고요.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크게 걱정할 게 없죠. 뭐 은행, 보험, 증권 이쪽은 이 삼종 금융 회사들은 뭐 크게 변동성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한국전력이라던가 한국가스공사처럼 공기업보다도 더 안정적인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사실 뭐 전일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면은 최근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KB금융을 매수해 왔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기관이 진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7거래일 기관은 동안 원래 외국인 따라가요. 네, 하루도 팔지 않고 외국인이 사니까 기관까지 함께 가세하는데 연기금이 사는 건 아니고요. 금융투자 좀 투신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이 집행되죠. 배드뱅크를 설립하잖아요. 네. 은행의 골칫덩어리는 부실 여신이에요. 대출을 해줬는데 연체가 되잖아요. 그걸 정부가 모아가지고 처리해 준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출자나 뭘 하겠죠 또. 근데 하여튼 은행한테는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장사 잘 되는데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엔 그래요. 지금이라도 매수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면 야 대한민국을 사, K물, K증시를 사? 뭐 은행부터 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외국인들은 주체가 많지만 한국의 개별 주식 잘 몰라요. 실제 나중에 이제 저도 짧은 영어지만
대화해 보면 샘성, 이 삼성이나 현다이 뭐 이 정도 이렇게 발음도 걔들은 그래요. 미안합니다, 걔들이 그래서.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개별 기업 잘 모르고 그냥 창구에서 막 이렇게 막 블록으로 하거나 뭐 어떤 처리상의 이 로직으로 막 하는데 하여튼 한국 증시에서 은행주는 조금 타겟이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지금 코스피 5천 거기에 따른 차근차근 상법 개정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 호응을 높게 보는 거죠. 거기에 관세는 노멀하잖아요. 일본도 25% 맞고 우리도 25%인데 이제 조율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15% 내지는 그 언더로 조금 마무리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 제가 보는 거는 외국인도 아마 그렇게 볼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만 성범수 시장은 어떻게? 네. 뭐 굉장히 또 지금 외국인들이 또 호평을 하는 게 지금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네. 자사주 규모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7천억 원, 8천억 원 규모로 계속해서 KB금융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총 주주 환원율이 57%까지 좀 상승 추정이 된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50%를 넘어선다는 거는 주주들을 그만큼 많이 챙기는 거죠. 그만큼 금융주가 처음에 그 뭐 밸류업 지수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부터 다들 좀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주목을 잘 못 받았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완전히 좀 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자사주 매입 또 소각 이런 점들 주주들을 챙긴다는 게 가장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치적으로 잡히는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수익도 잘 나고 또 현금 흐름도 굉장히 또 탁월하게 좋죠.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저는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면 지금 아직도 뭐 PBR이 0.75 그리고 PER이 8밖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강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매출은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부채가 많은 거는 전통적인 은행주들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채가 뭐 1100%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금 적금하는 게 다 이자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재물을 보셨을 때 왜 이렇게 부채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원래 은행주들이 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뭐 성장성이나 이런 신용도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지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외국인 보유율이요 77.94%입니다. 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는 뭐 22.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은 22.1%고 외국인이 78%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외국계 기업에 가까운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은 저는 매수 전략이고요. 매수. 외국인들이 이게 뭐 한 60%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뭐 장기적으로도 꾸준하게 가져가도 글로벌 이 금융회사로서 좀 거듭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7월엔 매수. 7월에? 8월에는 안 되고? 7월 정도까지는 이 자사주에 대한 기대,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서 한 달 정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좀 공시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상승했던 기간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슬슬 매도의 시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적극 매수. 왜냐면 이제 금융도 늘 얘기했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금융 얘기했지만 뭐 기타 또 농협중앙회 또 새마을금고 뭐 그렇지만 맨날 금융사고 터지는 거. 돈 맡겨놨더니 엉뚱한데 내 돈을 갖다가 막 횡령하고 불법 대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법 개정과 ESG 강화를 통해서 미국처럼 메이드오프 비율을 들었지만 약 300년씩 막 때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금융이 굉장히 클리어해지고 깔끔해지고 그걸 높게 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K금융 산다니까. 잘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세게 발언했나? 큰일 났네. 적극 매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는 정도만. 자, 두 번째 기업. 네, 두 번째 기업은요. 삼성중공업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도 네. 이 조선업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관의 픽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FLNG에 대한 수주 확대 기대감도 있고요. 3분기부터 마진 확대와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관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이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카드라고도 볼 수 있는 오늘 조선업, 삼성중공업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어떻게? 삼성중공업 최근에 좀 안 좋다가 오늘 또 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힘이 오늘 좀 강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보시면은 뭐 20일 이동평균선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저점에서 강하게 올라붙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 발표라든가 2분기 실적 이런 점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주도주가 사실은 여기가 하나오션이었는데 하나오션이 오늘 상승이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안 좋아졌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많이 판다거나 또 한국산업은행이 19% 가량을 매도로 좀 대응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사실 뭐 수주를 많이 받았었고 군함이라던가 미국 군함 MR 사업을 주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오션이 주도주로서 먼저 1등주가 먼저 가야 삼성중공업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하나오션에 대한 외국인은 거의 뭐 한 11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기관 같은 경우도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 삼성중공업도 수급상 오늘은 좋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2분기 실적 이런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좋겠지만 앞으로의 점들이 좀 하나오션을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을 막 그렇게 열심히 매수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저는 관망입니다. 관망? 네. 관망이라는데 저는 관망도 아니고 그냥 안 사고 싶은데요. 왜요? 일단 마음에 안 뭐 들어요? 말씀해주신 수급 내용을 보면은 뭐 하나오션이든 삼성중공업이든 개인만 사고 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잠깐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걸 얼만큼이나 사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최근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시장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 한 2주, 3주 동안 시장의 상승을 좀 봤을 때 네. 시장의 흐름이 막 실적 잘 나온 기업들, 데이터가 너무 좋다, 잘 팔리고 있다, 수주 잘 나왔다 해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의 좀 색깔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나 조선 종목들은 이미 지난번에 상승 랠리를 끝냈고 거기에 대한 수주 향후 기대감 다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추가 한국 증시가 더 강하게 반등할 때도 거기 낄 자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조선업이 이번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좀 달라요. 그래요? 저는 적극 매수. 그래요?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 아까 봤잖아요. 서한. 미국에서 날라온 서한. 러브레터.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뭐야? 조선. 방산이나 원전은 미국이 안 내줄 거란 말이에요. 국가 안보 때문에 그거 쉽게 내주겠어요? 잘 안 내준다고. 근데 이제 조선도 방산 MRO에 지난번 까였어요. 네. 싱가포르. 네. 네. 시장 용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디나이 됐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 이번에 계기가 뭐냐면 중국의 초대형 조선사 1, 2위가 합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30%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기를 견제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 한국밖에. 그럼 우리가 이제 서한에 이제 따라서 호응해 줄 수 있는 러브레터의 저기는 조선. 배. 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저는 적극 매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맞다는 아니에요. 네. 네. 그냥 저의 논리가 좀 약간 궤변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MRO에 대해 거절을 받고 싱가포르에게 뺏겼을 때 뭔가 이 새로운 이 정부의 출범에 네. 미국에 좀 신뢰가 아직은 좀 없나? 신뢰를 좀 더 쌓여야 되는 건가? 라는 좀 걱정도 들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렇죠. 레코드가 네. 아직 없으니까. 근데 뭐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거기에 호응해주고 교섭을 통해서 만족시켜주고 뭐 그러면 충분히 또 문은 열리겠죠. 근데 기업들이 이게 한화하고 현대하고 별로 사이가 좋진 방송용 아닌데? 아닐 거예요. 네. 그게 같이 들어가서 왜 하필 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알아서 잘 합시다. 네. 네. 지금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근데 자꾸 방송이 산으로 가려고요. 예.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 좀 재무적으로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성 확실히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또 보면은 주식수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은 뭐 자본 유불도 278%밖에 없어가지고 현금 흐름이 막 좋은 편은 아니고 부채가 327%라서 부채가 좀 많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조선주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부채를 끌어다 쓰면은 지금 호황이라고 해서 하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전방적인 올해 상반기를 주도했던 조방원이 네. 조선방산원전이 지금 약간 눌리는 양상이죠. 최근 들어서 주도주에서. 그래서 이러한 수급 꼬임이 있었는데 조방원의
약간 한화그룹주, 한화 최근에 보면은 한화 우선주도 뭐 자진 상장 폐지를 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한화그룹주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한화 오션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이 종합적으로 좀 올라줄 때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송범선 실장은 관망, 네. 김유정 아나운서는 꼴도 보기 싫다? 저는 적극 매수. 맞나요? 네, 맞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아니고. 네. 일단 7월은 좀 지켜보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김유정 아나운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